공항에 갇혀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확인했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곤 이 무서운 메시지를 보게 되죠. 배터리 10% 남음.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찾아 휴대폰을 플러그에 꽂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은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것을 주스 제킹이라고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정말 위험하죠. 쇼핑몰, 공항, 호텔, 그리고 푸드코트. 심지어 대중교통에 있는 공중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건 여러분의 데이터 보안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들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해커들은 공공충전소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장치를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든 의심스러운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폰에 설치될 거예요. USB 충전기를 살펴보세요. 일반 USB 연결 장치에는 4개에서 5개의 핀이 있어요. 하나만 에너지 전송에 쓰이고 나머지는 데이터 전송에 쓰이죠. 대부분의 최신 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송 모드를 비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구형 안드로이드 버전은 해킹에 취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이전에 설정해서 데이터 전송을 켜놓았을 수도 있어요. 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장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데이터 전송이 이미 충전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2가지 큰 위험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도난이에요. 훼손된 포트에 연결하면 범죄자가 여러분의 기기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훔칠 수 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여러분의 파일과 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정보,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이거면 보통 이들이 여러분의 금융계좌에 완전히 접근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유형의 위험은 악성 코드의 설치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의 폰에 있는 모든 폰 데이터를 범죄자의 장치에 복제할 수 있어요. 설치된 앱은 GPS 이동, 구매, 소셜미디어 활동, 그리고 사진, 메시지와 통화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날 깨어났는데 폰 해제를 원한다면 이 계정에 돈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위험은 애드웨어예요. 원치 않는 광고와 선전들을 폰에서 여는 모든 페이지에서 보게 되죠. 최악의 종류는 집에서 휴대폰을 동기화할 때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는 보이지 않는 종류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공충전소 이용을 하지 마세요. 배터리 퍼센트가 보이게 켜고 앱 사용을 제한하고 열려있지 않더라도 배터리를 잡아먹는 게 어떤 앱인지 확인하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또는 차에서 충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공항 한가운데에서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기의 배터리가 최상의 상태가 아니거나 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 충전기를 들고 다니세요. 폰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게 보이면 자신만의 충전 장치를 사용해 어딘가에 꽂기만 하면 되죠. 이런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장치를 손상시키게 될 일이 없어요. 아니면 작은 휴대용 배터리를 휴대하는 건 어떤가요? 지금 시장에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귀여운 디자인으로 하나 구해서 외출에서도 휴대폰 보안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해결책이 있어요. 휴대폰을 치우고 책을 읽으세요. 요구가 너무 많다고요? 그럼 우선 휴대폰에 성능 좋은 백신 앱을 설치하세요. 네, 컴퓨터를 파괴할 수 있는 놓치기 쉬운 바이러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장치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두는 건 결코 나쁘지 않아요. 또한 물리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어요. 작은 USB 패스스루 장치는 USB 코드와 폰 간의 작은 어댑터 역할을 하죠. 이것은 데이터 연결을 막고 전원만 통과하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공용 USB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폰이 감염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징후들을 찾아보세요. 폰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만약 갑자기 새 핸드폰이 앱을 로딩하는데 애를 먹는다면 그건 경고 신호예요. 다른 신호는 앱이 충돌하거나 한낮에 폰이 무작위로 다시 시작되는 경우예요. 이건 어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장치의 처리 능력을 써버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오래된 폰은 새로운 운영체제나 앱에서 더 느리게 작동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갑작스런 변화에만 주의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폰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때로 여러분은 사용하기 전에 기기를 식혀야 합니다 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폰을 위험 수준으로 뜨겁게 만드는 높은 외부 온도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휴대폰이 감염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폰의 작동 방식이 갑자기 변경되는지 잘 살피세요. 예상치 못한 배터리 수준의 변화는 또한 알 수 없는 위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휴대폰을 잠그고 50% 충전해놓고 가방에 넣었는데 1시간 후에 20%밖에 안 남았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징후는 여러분이 한 것과 관련 없는 폰이나 데이터 사용의 변화예요. 폰 설정, 특히 개인정보 설정에서 깜짝 놀랄 변화를 발견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폰에 접근한다는 명백한 징후죠.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통계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1에서 2GB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은 곳에 쓰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걱정해야 할 때예요. 이런 걸 눈치챘다면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스파이웨어는 보이지 않지만 가끔 폰에 저절로 설치된 일반 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장치를 기본 설정으로 복원해야 해요. 그런 다음 앱을 업데이트하세요. 개발자는 지속적으로 보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세요.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없애서 장치를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여러분의 폰을 해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공충전소만은 아니에요.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훔칠 수 있는지 아세요? 공공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는 게 해커들에게 노출됩니다. 연결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가로채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 이 간단한 규칙들을 기억하세요.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 동안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은행 정보, 소셜미디어 암호, 이메일 등이 포함돼요. 인터넷과의 연결을 안전하게 해주는 VPN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보통 유료긴 한데 알아요. 민감한 정보가 보호된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가능하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투자하세요. 휴대폰에 와이파이 핫스팟을 만들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폰을 항상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공유하기를 끄세요. 이건 맥이나 윈도우와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몇 번의 클릭이면 돼요. 그러면 어느 공격자로부터든지 여러분의 정보와 작업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읽는 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